네, 안녕하세요. 저는 L2치과의원 최순호 원장입니다. 오늘 덴티움 먼데이 세미나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런 주제를 이제 임상적으로 진료를 하면서 사실은 어떤 치과 진료에 있어가지고 되게 자유도가 많이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임플란트 치료를 하실 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강의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Try Aesthetic Approach라고 해서 전치부 심미 치료 시에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포괄적 관점을 가지고 진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한 20분, 30분 정도 분량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치주과에서 수련을 받았고요. 현재는 L2 치과의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촌에서 수련을 받고 이제 치주과 전공의로서 이제 하이엔드 피스를 잡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치과 개원의로서 살아가려면은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를 잘 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되게 좀 신기하게도 저는 치주과 전문의로 나왔음에도 그냥 일반 GP처럼 심미치료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를 잡으면서 이제 라미네이트 진료를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강남역 쪽에서 조금은 당시에 좀 덤핑치과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 잠시 들어갔다가 조금 제 진료 성향과는 많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개원을 해가지고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력 때문에 저는 이제 라미네이트 비니어 진료와 함께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앞니 재치료,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크라운을 스트레치 미백을 하고 재치료하는 뭐 이런 진료 영역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앞니 치료를 할 때 어떤 치주과적인 접근, 잇몸 이식을 통해 가지고 전치부 심미 치료의 퀄리티를 높이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정 치료를 굉장히 부끄러운 수준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조금 더 환자분들에게 심미적인 결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조금은 제가 좀 아쉬운 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다이렉트 레진에 대한 조금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빌드업 혹은 이제 컴포짓 비니어 같은 진료를 이제 최근에는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최근에 제가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어떤 전치부 심미 치료나 다른 영역에서 조금 더 어떤 이제 하드 티슈나 소프트 티슈에 대한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심미적인 결과를 향상시키는 이런 술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진료해온 영역은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좀 다양한 이제 예전에 치료됐던 치아들이 많이 변색이 되고 뭐 탈락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재치료하는 이런 진료를 많이 해왔고, 그리고 저희가 전치부 심미 치료를 할 때는 결국은 우리가 얼굴에서 보이는 치아의 아름다움을 개선시키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미 스마일과 같이 어떤 이제 잇몸의 과도한 노출로 인해서 좀 고민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톡스 치료나 잇몸 성형 이런 술식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소를 개선하는 이런 치료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치부 심미 치료 시의 포괄적 관점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치부 심미 치료 시에 이제 다룰 수 있는 진료 영역들은 이렇게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치아의 미백에서부터 이제 대표적으로 뭐 라미네이트 비니어나 다이렉트 컴포짓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정을 통해서도 치아를 개선시킨 다음에 어떤 최소 침습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톡스 치료나 잇몸 성형을 통해서 미소를 개선하거나 진지발 라인을 이제 조화롭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서 사실은 너무나도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화이트 에스테틱, 핑크, 페이셜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 내용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치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에스테틱 분야입니다. 보통 이제 앞니 심미 치료를 처음 시작하려는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많이 질문하는 것이 자, 라미네이트 어떻게 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경영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심미 치료하면은 라미네이트부터 먼저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랜 기간 심미 진료를 해오다 보니까 되게 막히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하루 정도 정말 나한테 치과 의사로서의 시간이 주어진다라면 뭘 할 건가?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진짜로 기공소에 가서 기공소장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어떤 왁스업을 하고 빌드업 테크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런 베이직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찾게 되는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진료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생각해 보면은 치과대학에서 본과 1학년 때 치아 형태학을 배우는 게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네요. 진료에 투입되기 전에 치아 형태학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에 치아 형태학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다룰 주제는 에나멜로플라스티입니다. 사실 이 케이스는 저희 처형이에요. 저희 처형이 처음에 만나가지고 이제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 딱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처형이 이갈이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치아 마모로 인해서 인사이저 엠브레저가 매우 좁아진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치과에서로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내다가 제가 그냥 처형이 이제 치과에 한번 스케일링 받으러 오셨을 때 제가 그냥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전에 좀 이거 제가 조금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뭐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에나멜로플라스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큰 진료를 하진 않았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뭐 이런 디스크들을 이용을 해서 인사이저 엠브레저만 다듬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실제로 저희 와이프한테 온 카톡인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뭐 큰 진료를 해드린 건 아닌데 그냥 인사이저랑 엠브레저를 조금 따줬다라는 이런 걸로 굉장히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나멜로플라스티가 어떤 환자들에게 굉장히 큰 만족감, 그리고 그게 굉장히 최소 침습적인 접근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과 이제 유사하게 이제 이미 치아 교정을 마무리를 했는데 뭔가 치아가 안 이쁘다. 나는 배열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 같은데 뭔가 아쉽다 이러면서 라미네이트 진료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떤 지금 치아의 형태적인 부분이 굉장히 트라이앵글러한 쉐입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라미네이트를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삭제량을 고려를 할 때 이상적인 치아의 쉐입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어떤 삭제량을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순서로 가는데, 그래서 환자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은 치아 모양 다듬어 보고 그럼에도 뭔가 쉐이드든 쉐입이든 아쉬우면 그때 라미네이트를 고려해 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운데에 제가 샤프로 표시한 것처럼 이런 라인 앵글들을 쉐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되게 큰 변화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환자분은 굉장히 만족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료실에서 조금의 터치로 환자분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진료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거미스마일 주소로 내원하신 분이었고, 이제 뭐 보톡스 진료와 함께 이제 에스테릭 CLP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에스테릭 CLP를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교정 치료 후에 릴랩스가 되면서 이제 치축이 좀 약간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견치와 견치 기준으로 어떤 진지발 라인을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 뭔가 치아가 이쁘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갔고, 그래서 환자분께 이제 진료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이런 식으로 조금 치아 쉐입을 다듬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실제로 이 진료가 마무리가 될 때쯤에 환자분 누워 계실 때 벌써 이뻐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그냥 실제로 진짜 마음에서 느껴져 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진료를 하실 때 조금씩 찾아보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심미진료라는 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항상 우리가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진료를 하시면서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은 조금 더 심미진료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크라운 치료를 하든 비니어 치료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쪽 케이스 같은 경우는 크라운과 비니어를 조합한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컴포짓을 빌드업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뭐 보철물을 만들든 컴포짓을 빌드업하든 저희가 항상 이제 쉐입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공소와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조금 더 캐치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에나멜로플라스티라는 기본적인 치료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연결돼서 다이렉트 컴포짓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라미네이트 비니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디케이션은
페그 라테랄리스에 대한 처치거든요. 그래서 교정과 선생님들도 이제 교정 진료를 다 하시고 이 페그 정도는 내가 라미네이트 비니어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제가 라미네이트 진료를 하다 보면은 페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전치부에 싱글 크라운을 하는 게 어렵듯이 그거보다 페그 라테랄리스의 이제 비니어는 훨씬 더 어렵거든요. 차라리 이런 케이스들은 환자분의 어떤 치아의 캐릭터가 이제 화이트 스팟도 있고 이래서 독특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재현을 하기가 쉬운데 되게 밋밋한 치아들이 있습니다. 정말 20대, 30대 여성분들이 깨끗하고 밝은 치아, 이것들이 사실은 기공적으로는 캐릭터를 줄 게 없고, 그리고 기공 수정 과정에서 조금의 파우더 변화로 명도가 확확 달라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러한, 제가 좀 부끄러운 케이스인데 이렇게 이제 라미네이트 측절치에 하면서 정말 다수의 수정을 하고 이러면서도 끝끝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던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겪다 보니 제가 다이렉트 레진 비니어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비니어가 만들어져 왔는데 그 상태에서 맞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치과 의사들이 할 수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비니어를 제작하는 과정 또한 결국에는 기공사 선생님들의 어떤 컨디션의 영향도 받는 거고, 우리가 촬영해서 전달하는 어떤 포토, 쉐이드 포토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빛의 각도나 어떤 온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카메라에 담겨지는 쉐이드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기공소장님의 작업에 의존하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빌드업을 조금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이제 빌드업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때그때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빌드업 과정을 통해 가지고 라미네이트 비니어를 만 할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진료실에서 진료가 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깨지고 길이가 짧은 이제 측절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빌드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한 증례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케이스들을 보면은 라미네이트 하기 딱 좋다. 이제 견치는 이제 쉐이드가 노랗고 이제 측절치는 작고 전치부 1번은 라비알 쪽에 이제 올드 레진이 이쁘지 않고 이랬는데, 제가 만약에 라미네이트 비니어만 추천을 드렸다라고 하면은 이 환자분은 저한테 진료를 받으시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하면서 이제 환자분은 당연히 당일날 이렇게 조금 좋은 결과로 돌아가실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저 또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전치부 심미 진료에 있어서 뭔가 좀 외연이 확장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세미나를 시청하시는 많은 원장님들께서도 단순히 내가 심미진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 라미네이트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치아 성형이라든지 이런 비니어에 대한, 컴포짓 비니어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보시면 오히려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핑크와 페이셜 에스테틱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치부 심미 치료를 할 때 사실은 시메트리를 맞춰주고 미드라인을 코렉션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진만 보면은 뭐 꽤나 잘 치료된 치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인사이절 부분의 캐릭터가 조금 이제 헤일로 이펙트가 좀 부족하다거나 어떤 진지발 시메트리가 조금 안 맞다거나 이런 디테일한 아쉬움들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치과의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했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나도 부끄러운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면은 제가 어떠한 점 때문에 정말 부끄러운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쨌든 뭐 좀 앞니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제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 환자분이 오셨을 때 이거 정말 뭐 강의하기에 좋은 케이스일 것 같다. 이 시메트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케이스예요, 심지어. 그랬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프랩하고 열심히 코드 꽂고 뭐 이렇게 이제 뭔가 진료 과정을 이렇게 담았다라는 거는 제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증거기도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진료를 하면서도 이런 구애 사진들을 정말 많이 찍었습니다. 뭐 초진 때도 찍고 프랩하기 때도 찍고 템 할 때도 찍고 이러면서, 심지어 이제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은 템퍼러리는 축을 맞춰가지고 진료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기공물이 딱 왔는데 정말 터무니없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런 20번 때
20번 때는 정말 이거는 안 들어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임프레션을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러버 임프레션을 하고 제가 이제 트레이를 딜리버리 하고 이제 스텝에게 이제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손가락으로 누른 부분과 스텝이 누른 부분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 외면에 있던 매테리얼들을 다 쓸려 나갔고 이제 고정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트레이에서 임프레션 매테리얼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변형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된 거죠. 이제 제가 열심히 준비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제 시야가 확 좁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엔 빨리 잘 마무리를 해드려야 돼요. 이런 생각밖에 없다 보니까 그저 이제 치아만 바라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아쉬운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 케이스, 부끄러운 제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심미진료를 하실 때 얼굴 전체를 보는 그런 생각을 잊지 마시라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료를 할 때 이러한 측면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치료 결과라든지 어떤 치료 객단가,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증대를 시킬 수 있으실 건데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11번 치아의 재치료를 위해서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치아만을 바라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11번 치아의 심미적 치관 확장술 정도를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얼굴 사진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좀 얼굴의 축이 이렇게 C자형으로 이제 비대칭이 있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굴의 중심선에 최대한 맞게, 수평면에 최대한 맞게, 그래서 12번, 13번까지 이제 친미적 치관 확장술을 이제 확장을 하는 거를 고려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템퍼러리 상태에서도 꽤나 많이 이제 비대칭이 어느 정도는 개선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상악골의 캔팅이 심한 분들도 치관 확장술과 이제 쉐이핑을 통해서 얼추 환자분이 만족하는 수준의 대칭적인 모습으로 개선을 시켜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미스마일 환자분에서도 그냥 잇몸의 레벨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대칭을 맞춰주는 이러한 노력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이런 환자분들에 대한 진료를 할 때 얼굴의 수직 수평면을 확인을 하고 이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라미네이트 진료를 한 환자분인데요. 사실 왼쪽 사진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 무슨 치료를 한 거야? 좀 뭐 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저는 잘한 진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러한 모습을 예상을 하고 진료를 했기 때문에 이전 슬라이드와 같은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구강내만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아쉬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이 환자분의 얼굴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개선을 많이 시켜줄 수 있는 진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좀 난해한 케이스였어요. 사실은 라미네이트 진료의 영역은 아닌데 좀 환자분의 강력한 요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시도를 했고 환자분 또한 저희가 예상하는 이런 심미적인 기준 이런 것과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분이어가지고 구강내 사진만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진료가 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심미 진료를 할 때 구강내에서 다소 아쉽더라도 얼굴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꽤나 많은 변화를 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심미 진료에 있어가지고 고려를 할 점이 이제 스마일 라인과 립 다이나믹스인데요. 좀 이렇게 다양한 거미 스마일 환자분들 치료를 하면서 느낀 점들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미 스마일 치료에 있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치료 옵션들은 보톡스 진료, 그리고 심미적 치관 확장술, 그리고 가끔은 구강 전정술 혹은 입술 재배치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정 치료나 악교정 수술에 대해서는 진료를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소프트 티슈에 대한 내용, 이제 어퍼립이 짧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모빌리티가 심한 이런 입술에 대해서 조절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거미 스마일을 분석을 할 때 사실은 이제 문헌상으로는
뭐 인터라비얼 디스턴스가 어떻고 이제 입술이 움직일 때 얼마나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대충 이제 계측치를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을 평가를 할 때 이제 스태프들이 촬영한 이런 구애 사진을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되는데 어떤 직원은 좀 웃겨가지고 환자를 잘 웃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직원은 웃는 사진을 찍으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웃는 뭐 이런 사진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어쨌든 이런 이제 환자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저희가 이제 감으로 이제 이분이 여기 이제 윗입술 쪽에 텐션이 얼마나 잡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보톡스 진료를 할 때는 이제 코 옆에 1cm 지점에 연세 포인트에 보톡스를 자입을 함으로써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진료를 하면은 이 정도 이제 시술 후에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러한 결과들을 보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러한 뭐 피부과 성형외과 쪽에서 나오는 이런 거미스마일 증례들을 보면은 저 안 웃기면은 저 정도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 정도의 개선 효과가 꽤나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진료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과도한 이제 치은 노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루틴하게 보톡스는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봅이나 레이저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볍게 진지백토미를 먼저 한 뒤에 치족을 성형을 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버티컬 매트리스 수처를 통해 가지고 파필라 쪽에 리세션을 방지하는 이런 술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1개월이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오른쪽 사진과 같은 꽤나 드라마틱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톡스와 치관 확장술이 결합이 되면은 생각보다 정말 많은 개선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관 확장술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잇몸이 많이 보이는 분 중에서도 또 까만 잇몸이 많이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관 확장술과 더불어서 치은 미백까지 진행한 증례인데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개선을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점점 어떤 거미스마일에 대한 본인의 컴플렉스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셨을 때 저 이제 보톡스는 안 맞아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치은 노출량은 동일해요. 치은 노출량은 동일한데 이제 환자분의 어떤 심리적인 컴플렉스가 많이 개선이 돼서 점점 이제 자신 있게 웃으실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는 그냥 가볍게 이제 이런 것들도 고려하면은 조금 더 흥미롭게 우리가 진료할 수 있겠구나라는 건데요. 저희 병원에서 2022년부터 꾸준히 거미스마일 보톡스를 맞아 오시던 분이에요. 맞아 오시던 분인데 제가 최근에 오셨을 때 이 환자분이 뭔가 좀 이뻐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례지만 얼굴에 뭐 하셨어요? 라고 실제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되게 웃기게 환자분이 아무것도 한 게 없대요. 그러면서 요새 태닝을 안 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이전에 이 환자분을 보면서 뭔가 되게 미소가 이질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얼굴 이제 태닝을 하시면서 피부톤은 조금 어두운데 너무나도 밝은 라미네이트 비니어가 부착되어 있다 보니까 좀 따로 노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태닝을 안 하시게 되면서 점점 얼굴이 밝아지니까 잘 어울리는 그런 것들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심리진료를 할 때는 정말 어떤 결국에는 치아의 쉐이드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퍼스널 컬러에 대한 요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게 진료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짧게나마 화이트, 핑크, 페이셜 에스테틱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항상 강의를 마무리할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치과 진료를 하다 보면 항상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기고 우리 심리진료라는 거는 어떤 환자분들에게 조금은 상상의 영역을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슷한 진료에 대해서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사진을 기록을 남기는 과정이 어떤 치과 의사의 면목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는 이제 이러한 카메라 세팅으로 2대를 이제 진료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스캐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찍은 결과물들을 항상 진료 후에 복기를 하는 과정을 하다 보면은 항상 뭔가 아쉬운 게 보입니다. 이제 저는 현미경을 가지고 진료를 하진 않는데 현미경으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2.5배, 룻배도 사실은 아쉬워서 최근에는 이제 4배짜리로 하나 또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임프레션을 뜰 때는 점점 이제 싱글 코드도 꽂고 그러다가 점점 이제 루틴하게 더블 코드를 꽂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은 치과에서로서의 어떤 진료는 조금 피곤하게 만드는 거는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뭔가 예전에는 구치 프랩을 하더라도 뭔가 이 정도는 잘했으니까 내가 사진을 찍어 볼까? 라고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조금 이제 상향 평준화된 퀄리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들에서도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다 발치하고 2번 임플란트를 가는 게 제일 깔끔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이제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감히 환자분께 1번 제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진료를 하면서 이제 30대 여성 환자분에게도 꽤나 떳떳한 진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케이스들이 쌓여서 저희 치과에는 이제 케이스북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생각보다 되게 손쉽게 만들 수가 있었고요. 저는 아직은 자라나는 제 아이처럼 성장하는 치과 의사입니다. 사실 뭐 누구한테 이러한 뭐 저의 경험을 전달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도 이제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보면은 꽤나 많이 성장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치과 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